자, 오늘은 이제 총론 봅니다. 총론. 교재 어디를 84페이지. 84페이지를 보시면 제1장 해가지고 제1장 총론이에요. 총론. 이 총론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목적하고 연역,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타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적제도하고 무엇? 지적제도하고 등기제도를 무엇하는 거? 비교하는 거. 근데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적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 특히나 등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은 지적 분야 쪽에서 어느 쪽일까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겠지. 왜냐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뭐를 따르는 거야? 등기를 따르는 거잖아. 그래서 지적을 공부할 때, 지적에 대한 내용 공부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왔을 때 대부분 그때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이런 내용들이 꼭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사 보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등기법이 시험에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법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등기법 안 나오고 국계법도 안 나오고 건축법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떤 거는 봐야 되냐면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혹시라도 부동산 등기법 어디를 준용한다라든지 그런 건 아마 등기법 준용하는 건 없을 거예요. 국계법 어디를 준용한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가서 쳐다보라 이거지. 그 내용은. 공사시험은 그런 문제들 시험에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보는데 어느 법을 준용한다라 그러면 꼭 그 법을 찾아가지고 체크를 해서 써놓으란 말이에요. 그런 쪽을 또 요 근래 또 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적제도 이렇게 되는데 뭐 지적제도는 뭐 법지적이다, 법지적, 세지적이다, 법지적이다, 다목적이다, 뭐 2차원이다, 3차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쪽 부분 같은 경우 요 부분은 지적법 문제라기보다는 무슨 문제예요? 요 지적학 문제예요. 지적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근데 연역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경우 법에서 연역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이제 법에서 출제되는 경우 있는데 연역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앞글자 따서 기억하시면 돼. 토지, 조, 세, 법. 토지, 조세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공사 보시는 분들은 단순히 토지, 조세, 법만 기억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셔야 돼? 토지대장 규칙이라든지 임야대장 규칙, 토지 측량 규정, 임야 측량 규정까지 다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토는 여기서 뭐야? 토지조사법이죠. 토지조사법은 1900 몇 년도? 1910년도더라 이겁니다. 이때 토지조사법 당시에 지목은 총 몇 개였어요? 여학생, 지목. 토지조사법 당시의 지목은 17개입니다. 17개. 왜 17개예요? 전답이 하나니까. 전과 답이 하나였다고. 근데 이게 토지조사법이 바뀝니다. 한번 개정을 통해요. 그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야? 토지조사령인 거야. 이게 토지조사법이 개정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다? 토지조사령이에요. 이게 몇 년도야? 토지조사령이 1900 몇 년도? 12년도예요. 이때는 지목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때는 지목이 18개예요. 왜? 전과 답이 어떻게 되니까? 분리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토지조사법으로 따졌을 때 사정권자 누구예요? 토지조사법상으로의 사정권자. 토지조사국 총재예요. 근데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권자는 임시토지조사국장이라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공사 보시는 분들은
토지조사법도 알아야 되고 토지조사령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뭐도 알아야 돼? 지세령, 조선지세령,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지세령에 대한 세부적인 몇 조로 전문 몇 조로 되어 있다는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그거 나오니까. 서울시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지세령이 도입되는 거죠. 이 지세령이 도입된 이유는 뭐야? 지세지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세령이 도입되면서 지목이 이제 얘는 1900 몇 년도에 1914년도인데 지세령일 때는 지목이 총 몇 개일까요? 18개부터 출발을 해. 근데 지세령이 한번 개정이 되잖아. 개정 지세령에서 몇 개가 돼? 19개가 되는 거죠. 지수에서 뭐가 분리가 돼? 지수에서 유지가 분리되는 거잖아. 14년이 아니라 더 이후에요. 그 다음에 도입된 것이 이제 바로 뭐야? 조선임야조사령이 1900 몇 년도에 1918년도에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도입이 돼요? 조선지세령이 1900 몇 년도에 1943년도에 이렇게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도입이 돼요? 지적법이 1900 몇 년도에 1950년도에 지적법이 쭉 이제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쭉 흘러오다가 2000 몇 년도에 그 법에 보면 교재 보면 나와 있죠. 몇 페이지야? 84페이지. 2009년도에 이제 뭐가 바뀌어요? 요 2009년도에 측량하고 지적하고 수로가 하나로 묶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2009년도에 뭐가 도입이 돼요? 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도입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죠. 이때 2009년도에 측량하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도입이 되면서 폐지된 법이 뭐냐 이거지. 이때 이게 도입되면서 폐지된 법은 당연히 몇 개예요? 3개죠. 그 3개 중에 하나는 무슨 법이야? 하나는 측량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지적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다? 수로업무법이에요. 수로조사법이 아니라 수로조사법은 없어. 수로업무법이라는 것이 삭제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잖아.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은 다음 중 이 법이 통합되면서 삭제된 법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1번 측량법, 지적법, 수로조사법 2번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뭘 썼을까? 수로조사법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에서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공사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공사 보시는 분들은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2000 몇 년도에 2016년도에 뭐가 도입이 돼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15년이야? 16년이죠? 15년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써 이렇게 됐네. 이게 15년 그럼 12월 정도 되나 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입이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법은 아마 이 법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법명이 너무 멋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법령이 바뀌지는 않고 뭐 수로가 빠지든지 이 안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있으나 법명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앞으로 쭉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때 이거하고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이거의 목적은 어떨까요? 똑같을까 다를까? 요 측량 수로사 및 지에 관한 법률의 목적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같을까 다를까요? 응? 어떻게 생각해?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 근데 얘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이 법에는 부동산 종합 공부가 없거든. 근데 이게 바뀌면서 뭐가 들어가요? 지적 공부 및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의 목적이 이거잖아. 측량하고 수로조사. 측량, 수로조사의 기준하고 무엇? 기준하고 절차를 무엇하고? 측량, 수로조사 기준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지적 공부였다고. 지적 공부를 무엇하고? 작성하고 지적 공부의 작성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작성 및 관리라고 써 있죠. 첫 번째 목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면서 지적 공부 및 뭐가 들어가는 거야? 지적 공부 및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부동산 무엇? 부동산 종합 공부. 요게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넓게는, 크게는 이러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측량,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 공부 및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무엇하는 것이다? 규정한 것이 바로 이 법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 목적은 몇 가지의 목적을 가져요? 세 가지죠. 국토를 무엇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무엇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해상교통의 안전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무엇을?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뭐다?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목적이에요. 과거에는 국토라고 하지 않았지. 과거에는 국토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 과거에는 국토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 과거에는 국토라고 하지 않고 토지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지적법을 보게 되면 기존의 지적법의 목적은 뭐야?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 세 개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요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무엇이다? 제정 목적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국토를 무엇하는 거? 국토를 개발한다라든지 국토를 무엇하는 거? 국토 계획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어때요? 다 틀리는 지문이더라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하면 답이 뭐야? 이쪽이에요. 눈을 딱 쳐다보면 얘가 답이야. 얘도 없으면 이겁니다. 소유권을 무엇하는 거?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무엇하는? 공시한다. 절대라는 말이 없어도 틀린 거예요.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야?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은 등기의 역할이에요. 지적의 역할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지적은 소유자를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공시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소유권 어디에서 공시하는 거야? 등기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소유권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멀리서 쳐다봐서 그냥 이거 있으면 하나 콕 그냥 쓰면 정답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86페이지에 보시면 84페이지를 보시면 목적이 나와 있고 그 연역이 나와 있더라 이겁니다. 지적 공사를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토지대장 규칙, 임야대장 규칙, 조선 임야대장 규칙 이런 것까지도 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제2절에 보시면 지적의 기본 이념 및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기본 이념도 지적의 요 기본 이념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기본 이념은
지적의 기본 이념은 아무래도 이것도 어디에 지적법보다는 지적학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기본 이념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법에서는 나온 적은 없고요. 근데 기본 이념에는 3대 기본 이념이 있고 5대 기본 이념으로 나눠져요. 좀 이따 보고요. 기출문제 2007년도의 기출문제를 잠깐 보게 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옛날에는 이게 2007년도면 지적법이겠죠. 옛날에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 지적이라고 써놨잖아. 그러니까 지적법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해가지고 답은 4번이에요. 임의적법 성격을 지닌 강행법이고 사법적 성격을 가진 토지 공법이고 그 다음에 실체법적 성격을 가진 무엇이다? 절차법이더라. 지적법은 절차법이에요? 실체법이에요? 지적은 절차법이에요. 등기법도 절차법이야. 그럼 민법이 바로 뭐야? 민법이 실체법이고 등기법이라든지 여기도 써놨잖아. 이런 절차를 규정한다고 써있잖아. 그래서 지적법도 그렇고 부동산 등기법도 그렇고 전부 다 무엇이다? 절차법이더라 이겁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쭉 용어는 다음 시간에 하고 어디를 잠깐 펴보시냐면은 90페이지. 90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비교가 나오죠. 요거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우리나라로 봤을 땐 지적이 먼저 자, 우리나라는 지적이 먼저 도입이 됐을까요? 등기가 나왔을까? 지적이 먼저야, 등기가 먼저예요? 지적이 먼저야. 지적이 먼저고, 우리가 등기제도가 확립된 것이 1910년도 토지조사사업부터 해서 등기제도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전부 다 뭐야? 지적에서 모든 걸 관리했었다고. 지적이 먼저예요. 지적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 그 뭐지? 토지의 소유권 증명 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그 지적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소유권 증명 제도의 첫 번째가 바로 뭐야? 첫 번째가 뭐예요? 이반이잖아, 이반. 이반. 그 다음에 뭐야? 이반 다음에 가계제도. 가계제도 다음에 지계제도잖아. 지계. 가계제도는 뭐예요? 가옥 소유에 대한 관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지계제도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등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소유권 증명제도 변천사는 어떻게 돼요? 이반, 가계, 지계, 등기제도로 쭉 변천해 왔다 이거지. 이반하면 딱 떠올려야 될 게 뭐가 떠올라야 돼? 이반하면 딱 떠올려야 될 것이 뭐예요? 문기잖아, 문기. 문기가 오늘날에 뭐야? 문기는 오늘날에 매매 계약서예요. 그 계약서를 관해 증명을 받은 것이 바로 보다 여기 이반이에요. 이반을 받지 않는 계약서를 뭐라 그래? 백문 매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나중에 지적학에서 보시고 일단 소유권을 증명하는 제도의 순서는 이반, 가계, 지계, 등기제도 이렇게 이제 들어요. 그래서 지적이 먼저예요, 사실은. 지적에서 먼저고 등기제도는 마지막에. 그래서 문기하고 똑같은 게 오늘날에 뭐예요? 매매계약서고. 이반하고 비슷한 게 오늘날의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잖아. 등기 필증. 그래서 혹시라도 서울시에서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이반, 가계, 지계, 등기 순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공사를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법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지적학 문제예요. 지적학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자, 원래 사실은 요 지적제도라는 거하고 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비교를 하려면 지적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고 등기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만 서로 비교가 되는데 전혀 모르면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뭘 알아야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크게 이제 비교를 한번 보게 되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 국토 누가? 국토 교통부 장관.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지 않았어. 옛날 지적법은. 국가가 이렇게 표현해놨었다. 국가가. 근데 지금 법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무엇에 대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과 무엇을 해라?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지적 공부에 무엇하는 것?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표현해놨죠. 등록해라. 등록하고 이것을 무엇하도록 관리하고 이런 조사 측량하는 이유는 뭐예요?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조사 측량하는 거잖아. 그래서 등록 관리하고 등록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지적의 역할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지적이 큰 틀이고 이어 반면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 등기 관이. 우리 지적직 공무원이 있으면 등기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이 등기관이라는 이 사람이 무엇에 따라서? 법정인 절차에 따라서, 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이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거예요? 기재 기록.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기재한다 해서 기재라고 하는데 지금은 기재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기록이다라고 얘기해요.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록. 자, 지적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자, 신규 등록은 언제 효력이 발생을 해요? 등록했을 때. 왜? 형식주의니까. 어? 그러니까 지적도 그렇고 지적은 형식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등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의 경우에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등록했을 때지. 다만 이제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준공일이지만 효력은 언제 발생을 해요? 등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 등록했을 때. 그러면 지적은 이렇게 등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면 등기는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여기 보면 기록이잖아. 얘는 등록이 있고 여기는 뭐야? 기록이죠. 옛날에는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 기재라고 했었다고. 그럼 당연히 등기도 언제? 기재할 때 효력이 발생했겠죠. 옛날 법. 옛날에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했었다고. 등기 자체가.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법이 바뀝니다. 등기법이 좀 바뀌면서 이 등기의 법정 절차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법정 절차는 권리자 의무자가 매매를 하게 되면 권리자 의무자가 신청을 해요. 누구한테 신청을 할까? 등기관에게 신청을 하겠죠. 그 등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뭐를 받아?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는다 이거야. 그 접수를 받으면 등기부에 기록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무엇해야 돼?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다 무엇해 주는 거야? 기록해 준다고. 기재해 준다 이거 옛날에는. 지금은 기록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기록했을 때 기재했을 때 효력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다 하게 되면 기록을 다 하게 되면 언제로? 접수할 때 뭐가 발생한다?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우리가 지적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토지대장이라든지 어디에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이거 들어가요. 소유자에 관해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들어가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소유권의 변동 일자가 들어가죠. 어? 그럼 이 일자를 뭐를 쓰도록 되어 있는 거야? 기록한 날을 써요? 접수한 날을 쓰는 거야? 접수 일자를 쓰는 거예요. 어? 이때 날짜를 뭐를 써줘야 돼? 이때 날짜를 등기, 접수 일자를 쓰는 거. 왜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등기 접수일자를 쓰는 경우는 등기관서에서 무엇을 해? 등기관서에서 제공을 하잖아. 등기상 증명서라든지 등기 권리증이라든지 무슨 등기 관련 통지서라든지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대장상에 뭐를 정리했을 때 소유자를 정리하게 되면 그 날짜는 뭐를 써줘야 돼요? 등기 접수일자를 쓰는 거야.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는 등록한 날 쓰는 게 아니죠. 소유권의 변동일자는 그때는 매립준공일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효력 발생 시기하고 소유권 취득 시기는 다르다.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어떻게 해?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언제? 준공일에. 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내 거라는 거지 무조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굳이 소유권을 공시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내 거다 이거예요. 상속도 마찬가지잖아요. A가 만약에 무엇하면 사망하게 되면 거기에 누가 상속인 A 다시도 굳이 등기를 가지 않아도 자기 앞으로 가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지적은 과거에 우리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넓이였거든. 땅의 넓이. 그 지적은 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지적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객체가. 그죠? 근데 등기는 무슨 법이야? 앞에 뭐가 붙어요? 부동산 등기법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동산이란 토지 및 무엇이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이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은 이렇게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등기는 토지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토지와 건물이 다 대상이 된다 이거야. 토지와 건물이. 그 다음에 지적은 이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조사 측량이라는 것을 거치는 거죠. 이 조사 측량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실질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가 눈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측량하게 되면 그거 성과를 소관청이 어떻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럼 본인도 원칙적으로는 직접 뭐를 해야 돼? 측량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 측량 성과하고 수행자 광고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것이 법에서 정한 허용법인 이내일 때는 성과로 인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심사주의예요. 물론 바로 측량 안 할 수도 있죠. 측량 결과도만으로도 정확성이 인정이 되면 측량을 하지 않고 검사할 수도 있잖아. 어찌됐든 실제 심사주의고 등기는요. 심사할 때 등기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 심사를 하는데 등기법을 쭉 들여다보면 심사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구비요건만 심사를 해요. 그냥 일반적인 구비요건만. 그래서 여기서 심사는 무슨 심사라고 보시면 돼? 형식적 심사주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공무원 원서 접수할 때도 그냥 대충 그냥 형식에 맞게끔만 기록하면 알아서 접수가 되는 거잖아.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공무원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심사 안 해요. 언제 심사해? 나중에 필기 합격하고 나서. 필기 합격하고 나면 서류 제출해야 되잖아. 서류가 미비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심사 접수할 당시에는 그냥 어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는.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 심사주의더라. 수수료 냈느냐, 뭐 신청서 제대로 썼느냐 이런 것들만 하는 거거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나 공사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잖아. 근데 지금은 등기를 공부 안 하잖아. 기사 공부할 때도 안 하고. 기사에서도 보통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만 보고 그냥 시험 보러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공사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고.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지금은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편성을 하고 여기서는 뭐를 만들어야 돼? 등기부를 편성하는 거죠. 지금 다 틀리지. 토지고 토지 건물이고 실질적이고 형식적이고. 근데 여기서만은 어때요? 여기서만은 똑같아.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물적 편성주의더라 이겁니다. 물적 편성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 공부해 보면 물적 편성주의이기 때문에 지적 공부의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이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고 지적 공부를 만드는 거거든. 어?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는 집원 순서대로 묶이는 거예요. 집원 순으로 묶이는 게 바로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더라 이겁니다. 집원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중에 집원 순서대로 묶이는데 지적 공부 중에 우리가 집원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고유번호라는 게 존재하잖아. 고유번호 마지막에 8자리가 바로 뭐예요? 집원이야. 그게 물적 편성주의 때문에 그 집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적 편성주의이기 때문에 고유번호에 집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묶이는 거기 때문에. 요게. 지금은 이제 등기부가, 옛날에는 등기부가 이렇게 했었거든? 표제부가 있고, 등기부가 이제 이거 들어만 보세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을구가 있다 이거야.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표제부가 있으면 여기 네모난게 하나 또 칸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에 등기 번호라는, 이거 시험에 안 나와. 등기 번호라는 칸이 있다고. 등기 번호란에 제10호 이렇게 써요. 등기 번호를 제10호. 이 제10호가 바로 뭐냐면 집원이에요. 집원. 그 여기에도 집원이 써 있잖아, 표제부에. 이 집원을 집원도 쓰지만 별도의 등기 번호란을 둬가지고 여기다가 제10호 집원을 써놓은 이유는 등기부도 어떻게 묶여나가요? 집원 순서대로 묶인다고. 그 여기다가 집원을 써놓으면 눈에 확 보이잖아. 그래서 이게 있었다고. 요게. 그래서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거, 등기부를 편성하는 거 전부 다 무슨 개념이에요? 물적 편성주의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무엇에 대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뭐를 두는 거야?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는 거. 얘는 옛날에는 용지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용지에다 기록하는 거 전산이기 때문에 기록한다라 그래요. 1부동산 1 등기 기록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무엇을 두자? 하나의 대장을 두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1필지 1대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1필지 1대장이기 때문에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하고 토지대장에 같이 등록될 수는 없는 거야. 여기 1부동산 1 등기 기록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 토지의 뭐야? 토지의 이동을 다루는 거거든. 그러니까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죠. 맞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니까 얘는 무슨 신청의 개념이야? 얘는 단독 신청이더라 이거. 혼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이겁니다. 며칠 이내? 60일 이내. 바다로 된 것은 90일. 그죠? 근데 만약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직권으로 무엇을 해버려? 직권으로 등록을 하는 직권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잖아. 직권 등록주의더라. 근데 등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매매잖아. 우리가 매매. 집을 서로 사고 팔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야? 내가 1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집이 10억으로 올랐어. 팔았어. 누가 이득을 봐요? 사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야. 9억을 남았다고 해서 매도인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하잖아. 그러니까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을 하죠?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 의무자가 된다고. 그 등기는 신청에 있어서 무슨 개념일까요? 둘이 가서 하는 거야. 매도인하고 매수인.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있으면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청의 개념이에요? 공동이에요. 그리고 아까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게 되면은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지적에서. 준공일로부터 60일은 해야죠. 안 하면 어떻게 해? 직권으로 하잖아. 근데 등기는
공유수면을 매입을 하게 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굳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고. 어? 근데 언제 등기하면 돼요? 그럼 처분하려면. 내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주의를 무슨 주의라고 해야 되냐면 신청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청주의. 그러니까 신청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신청을 해, 그럼 등기부에 기록해 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지적은 뭐야? 지적은 직권등록주의잖아. 등기는 뭐예요? 신청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국에 4천만 필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4천만 필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등록된 필지수하고 등기된 무엇하고 등기된 필지수가 서로 같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직권등록주의고 얘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직권등록주의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등록된 필지수하고 등기된 필지수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쭉 보시면 지적제도하고 등기제도 비교를 쭉 보시면 딱 하나만 지금 일치하고 있죠. 뭐? 물적 편성주의 하나만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이쪽이에요. 이쪽. 자, 이거 살짝 지우고 등록을 한다 이거죠. 어디에다 등록을 하면 돼요? 지적공부에다가 대장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지적공부에다 등록을 하는 것이고 어디에다 기록을 해요? 등기부에다 기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등기부에다가. 그럼 지적공부에는 크게 세 가지를 등록하는 데서 두 가지만 보자고. 하나는 뭐를 등록을 해? 토지의 무엇에 대한 거?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얘는 이쪽이 우선이에요. 얘를 무엇 하는 거야? 얘를 공시하는 것이 지적이고 그 얘는 뭐야? 얘를 공시하기 위한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지 사실은. 왜? 이쪽 가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동산 종합공부가 만들어졌잖아.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가 있으면 대장이 필요 있어요? 없지. 등기부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왜? 부동산 종합공부에 다 나타나잖아. 남학생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기에 관한 거 나타나요?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나타나잖아. 근데 절대 통합은 되지 않을 거예요. 통합되면 일단 공무원들이 또 통합돼야 되잖아. 등기 공무원하고 지적 공무원하고 통합돼야 되잖아.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등기부에는 토지 표시를 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부동산의 무엇? 부동산의 표시로 봐야 되는 거지. 왜? 등기법은 토지하고 건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기는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봐, 별개로 봐요? 지적학에서 나올 수 있잖아. 토지와 건물은 별개로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토지 소유자 따로 건물 소유자 따로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 어때? 같지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법정지상권이 뭐냐면 여기 토지 소유자 법정지상권의 개념이 여기가 A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도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A가 소유하고 있어. 근데 건물의 소유자 누구로 바뀌면? B로 바뀌면 이 B는 여기에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를 넘기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상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토지와 건물이 하나면 상관없는데 토지 소유자,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시험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표시가 있고 여기 소유자라기보다는 뭐라고 써줘야 돼요? 법적 권리라고 써주는 게 더 맞겠지. 여기서는 소유자만 들어가지만 여기는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법적 권리
법적 권리 관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 법적 권리 관계를 무엇하는 거? 공시하는 거.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것은 당연히 무슨 법이에요?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등기법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이렇게 이와 같이. 그럼 토지 표시는 우리 좀 이따 이제 쉬었다 하겠지만 토지 표시는 총 몇 개? 6개죠. 6개죠. 그 중에 넘어가지 쪽으로 몇 개가 넘어가? 4개가 넘어가죠. 2개는 안 넘어가죠. 뭐가 안 넘어가는 거야? 경계하고 무엇은? 경계하고 좌표는 들어가 안 들어가? 표제부에다가 들어가질 않는 거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넘어가고 굳이 여기다 경계좌표를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면 지적공부 가서 보라 이런 거지. 그래서 이 토지 표시를 공시한다. 이걸 토지 표시를 뭐라 그래요? 사실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지적은 뭐를 공시하는 거야? 토지 표시, 즉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고 등기는 뭐를 공시하는 것이다?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겁니다.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은 권리의 무엇을 다루는 거예요? 권리의 객체를 다루는 것이 바로 뭐다? 지적의 역할이에요. 토지를 다루는 거니까. 그 등기는 뭐를 다루는 거야? 권리의 무엇을? 권리의 주체를 다루는 것이 바로 뭐다? 권리의 주체를 다루는 것이 부동산 등기법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지금 이제 지적과 등기의 차이점이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차이점이. 그러면 대장상의 토지 표시하고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서로 불일치하게 되면 어디가 이겨요? 얘가 이기는 거지. 뭐를 고쳐야 돼? 등기부를 고쳐야 돼요. 뭐를 기초로 해서? 지적 공부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를 고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소유자가 서로 틀리면 어디가 우선이에요? 등기가 우선이에요. 어? 그래서 등기부를 가지고 뭐를 고치는 거야? 지적 공부를 고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게 바로 뭐야? 복구죠.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뭐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를 따르도록 되어 있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서 지적에서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대부분 어느 쪽으로 연결이 돼요? 등기 쪽하고 연결이 된다 이거야. 등기 쪽하고. 주소는 어디서 바뀌어? 주소. 지적에서 먼저 바뀌어? 등기에서 먼저 바뀌어요? 등기에서 먼저 주소가 바뀌는 거야. 소유자의 주소가 여기서 바뀐다고. 어? 무슨 말 아시겠죠, 그거? 집은 어디서 바뀌어요? 집은 토지 표시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바뀌는 거지. 여기서. 그죠? 여기서 주소 변경은 뭐냐면 제가 화곡동에서 살다가 신월동으로 이사 가면 주소가 바뀌니까 등기부부터 먼저 바꿔요. 그럼 등기에서 알려준다? 주소 바뀌었으니까 지적공부에도 소유자를 주소를 바꾸라고 알려줘요. 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대장은 지적하고 등기가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혼화되어 있잖아. 그러면 항상 얘랑 서로 어때야 돼? 이렇게 일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불일치가 될 수 있죠. 그 불일치가 되면 이걸 항상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게 바로 뭐야? 지적에서 이렇게 하는 역할이 등기를 무엇하는 거? 등기 촉탁이라 하고 등기에서 이렇게 넘긴 걸 뭐라 그래요? 등기법으로 따지면 이게 바로 뭐냐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무엇 해주는 거야? 통지하더라 이겁니다. 통지하더라.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옛날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등기필 통지라고 했잖아. 등기필. 옛날 등기법으로 따졌을 때는 등기필 통지. 지금 법으로 따졌을 때는 뭐예요? 소유권이 뭐가 되면 변경이 되면 그 사실을 무엇 해줘라?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어디에다가? 지적소관청에다가.
그래서 우리 그거 있잖아. 이거 연결해 볼게요. 여기 소유자가 A고 여기 이제 들어봐. 여기 A였다 이거야. 어디서 소유자는 어디서 바뀌어요? 여기서 바뀌잖아. 이렇게 B로. 그럼 이렇게 알려주지? 그러면 B로 정리하면 되죠? 그때 날짜 뭐를 쓰라는 거야? 등기 접수일자를 쓴다 이거예요. 어?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정리하러 보니까 통지서에 토지 표시하고 공부상의 토지 표시가 안 맞으면 정리할 수 없지? 통지해주죠? 그게 바로 불부합 통지잖아. 불부합 통지. 이해하셨어요? 다 연결되는 거라니까 등기하고 이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죠. 지적에서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등기하고 어떤 연결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등기법하고. 오케이. 마찬가지로 대장상에는 지금 이건 여러분들 안 나올 거예요. 전인데 등기부상에도 전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목이 대로 바뀌었어. 근데 그대로 여전히 전이야. 다른 등기 못 해요. 다른 등기 신청하면 각하가 돼 버린다고. 왜 대장하고 안 맞다고 해가지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건 지적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돼.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등기 촉탁이라는 거하고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만 불부합 통지 규정도 있고요. 등기법에 1월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의무 규정을 둔다고. 어?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지목이 전에서 답으로 바뀌었잖아. 공부 정리했죠?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가서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과태료 부과는 안 돼. 그냥 일치시키기엔 조치일 뿐이야. 지목은 어디서 바뀌어요? 지적공부에서 먼저 바뀌지? 지목 바뀌었지? 그럼 1월 이내에 어디로 가야 돼? 등기소에 가서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자, 분할 어디서 해요? 분할. 지적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분할이 되면 1월 이내에 가서 뭐를 해야 돼? 분필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합병도 어디서 해? 지적에서 합병이 이루어지죠? 그럼 1월 이내에 가서 합필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이러한 이유가 전부 다 뭐다?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지적과 등기의 조치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표제부를 변경하려면은 항상 대장을 첨부를 해야 돼. 이유는 뭘까? 대장을 먼저 정리를 하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대장을 첨부하는 거예요. 요게. 이 내용은 나중에 뒤에 나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보통 공부상의 소유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에 의하지만 최초의 소유자는 지적이에요, 등기예요? 최초의 소유자는 지적이더라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 얘 신청주의잖아. 얘는 직권등록주의고, 어? 안 해도 공유소멸 매립하면 법상으로는 얘 무조건 등록해야 되지? 등록 안 해도 되죠? 너 최초의 소유자는 뭐야? 지적에서 결정이 돼요. 근데 등기는 언제를 해? 팔 때.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소유자는 지적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 그래요? 소유권 무슨 등기라 그래? 최초로 하는 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잖아. 어?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유권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다? 보존 등기. 당연히 뭐 첨부할까요? 지적공부 첨부하는 거 대장을. 그렇게 나서 등기되면 그 이후부터는 소유자는 뭐를 따르는 거야? 등기를 따르는 거예요. 등기를. 그 전에는 뭐가 우선이야? 지적이 우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최초의 소유자는 어디에서? 지적에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규 등록할 때 봐봐.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가 뭘 제출해야 돼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누가?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최초의 소유자 등록인 거야. 그 부분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법을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끼워 맞춰. 얘는 토지, 얘는 토지 건물. 실질적, 형식적. 단독, 공동. 왜 공동이에요? 매매 생각하면 되잖아.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이 손잡고 가서 한다 이거야. 직권등록주의, 신청주의, 물자편성주의.
사실관계 공시하고 권리관계 공시하고 권리의 객체를 다루고 주체를 다루고 불일치가 되니까 이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촉탁과 통지라는 규정이 있고 신청의 의무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등기 촉탁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보다 등기 촉탁이에요. 촉탁. 우리는 뭐라 그래? 단독 뭐라 그래? 단독 신청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소관청에서 하는 걸 뭐라 그래? 신청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촉탁이라고 하는 거잖아. 에? 우리가 쉽게 관공서는 촉탁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들은 신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촉탁의 개념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로 다른 기관과 기관에서 서로 이렇게 해주는 걸 뭐라 그래요? 촉탁이라 그래.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가압류를 촉탁한다라 그래. 촉탁한다. 그렇게 이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예요. 나머지 뭐 발전 과정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용어 할 겁니다. 용어 잠깐 쉬었다 합니다.